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오늘이 12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밤 10시 6분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또 이번 주 마지막 주말장이 될 텐데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은 영상을 좀 짧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자, 오늘 코스피가 2400, 오늘 고점이 2488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늘 고점이요. 대략 한 2500 근처까지 바짝 붙여 올라왔는데 2500이란 저 선을 저는 바로 한 방에 넘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500이란 5자라는 단위 자체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앞자리가 바뀌기 전에 그 절반 정도 되는 그 숫자가 5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자나 뭐 예를 들어서 12,000원, 13,000원 이런 개념보다는 15,000원 하면은 좀 무게감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2,500포인트 정도면은 바로 한 방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좀 눌림목이 이제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정도는 만약에 단기 매매를 좀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내일 정도에 한번 좀 비중을 좀 다시 단기적으로 줄여 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요. 종목을 보면요. 저 만약에 이번에 코스피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요 구간 정도요. 2400포인트 정도 2400포인트가 지금 11선이 아마 올라오게 되면 2400포인트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한 2400포인트 정도는 좀 지지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큰 조정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400포인트 정도는 네,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 정도 좀 보시고요. 에코 프로 BM이라는 종목 어제 말씀드렸죠. 대략 한 13만 5천원에서 13만 한 6천원 정도 14만에 깨지는 구간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좀 저점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어느 정도 맞으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 다시 저점 매수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코스피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2400까지 가고 에코프로빈 가격이 13만 5천원, 13만 6천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그때는 여러분 포트에 반드시 제가 요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는 코로나 피해주들, 뭐 코로나 피해주가 뭐 항공도 있고 여행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마트처럼 일반 소비재도 있고요. 그죠? 유통주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 여러분 포트에 좀 반드시 이번에는 좀 포트에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 포트에 넣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조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유하신 종목들은 성장주나 또는 최근에 좀 수익이 나신 종목들은 한번 짧게 끊어주고 네, 다시 한번 네, 이런 코로나 피해주 관련주를 포트에 좀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는요. 뭐 포트에 50% 넣으시든 70% 넣으시든 30% 넣으시든 그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는데 이런 코로나 피해주들은 포트에 넣으셔도 좀 길게 보셔야 될 듯 하거든요. 중간중간 매물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네. 그래서 좀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뭐 일부는 그런 쪽에 넣어놓고 일부는 좀 단타라기보다는 좀 짧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주들 좀 일부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번에는 여러분 포트에 좀 많은 좀 제법 많은 비중을 좀 이런 코로나 피해주들 위주로 좀 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이 제가 바뀌었다라고 어젠가 그제 말씀드린 적 있죠. 이제는 좀 세상이 저는 표현에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 시장을 주도해왔던 섹터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이 바로 언택트 관련주였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는 이미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때 이미 급등이 시작이 됐죠. 언택 관련주는요. 언택 관련주는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CGN 뭐 신풍제약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미 시세가 고점을 찍고 꺾였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1400포인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섹터가 바로 이제 IT 성장산업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성장산업 섹터였는데 이 성장산업 섹터는 만약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 언택트 관련 종목이 이번에 그 기능을 보셨지 않습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으셔 가지고 이번에 성장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 구간을 좀 짧게 잡으시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성장주는 이번에 조정 이후에 제 에코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택 관련주가 1번 타자라면 저는 이 성장주 섹터, 전기차를 비롯해 성장주 섹터는 2번 타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1번 타자가 그 기능을 보셨기 때문에 성장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다음 타자는 우리 차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 못 꺾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이 성장주들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매집한다기보다는 제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좀 적당한 지점에서 매도해 나갈까를 고민할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성장주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되 항상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꼭 항상 경계하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타자가 제가 여러분이 자주 최근에 말씀드린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처럼 하학주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학주가 이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하학주들이 3번 타자입니다. 하학주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꾸역꾸역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많이 좀 꾸준히 상승, 조정도 크게 받지도 않고 행보하면서 박스권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3번 타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성장주 다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섹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는 이런 하락주들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이 성장주도, 이 하락주들도 보면 이제는 구름대에 29만 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한 30만 원 정도 오면은 한번 막 크게 막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달리기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바튼을 저는 4번 타자인, 자, 3번 타자가 제가 하악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3번 타자는 하악주라든지 또는 롯데케미칼 이런 하악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요. 특히 기아차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기아차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이 저는 3번 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아차도 월봉을 보면 뭐 얼마 안 올랐던 해도 상당히 사실 알게 보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기아차도 3만원짜리가 벌써 지금 7만원, 8만원까지 6만원까지 왔죠. 기아차도. 그죠? 더블 왔습니다. 일봉도 보시면 꾸역꾸역 이 종목도 롯데케미칼보다는 조금 먼저 움직이는, 약간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이 묶어서 하학주나 자동차 관련주는 3번 타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타자가 바로 코로나 피해 관련주입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자주 여러분께 언급드렸던 뭐 호텔 신라라든지 뭐 여러 항공주나 여행주, 그 다음에 면세점주,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화장품 관련주도 일부 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화장품 관련주는 뭐 그래서 많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 유통주, 이마트 같은 이런 종목들요. 자,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음 바턴을 좀 이어받고 이제 막 출발하지 않았나. 이제 출발이 이미 했죠. 그래서 여러분 포트에 적절하게 잘 안배하시면서 좀 여러분께서 포트에 담아 보시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지겹다, 대형주라서 그러신 분들은 조금 뭐 기술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하실 분들은 조금 이런 종목도 포트에 넣어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4번 타자를 좀 유의 깊게 보시고요. 좀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4번과 3번을 약간 좀 비중 조절을 좀 통해서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1번 타자의 언택트나 성장주인 전기차, 수소차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매도 준비를 조금씩 올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 에코프로비엠은 13만 5천원이나 14만 원 찍고 나면 다시 제가 18만 원 말씀드리긴 했죠. 그죠? 좀 길게 보면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퍼센트를 따지면요.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코스피가 좀 조정이 임박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일 오전장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지수가 2400이든 뭐 또는 에코프로그램이 13만 5천 6천까지 지수가 눌러지게 될 텐데, 그럴 때 코로나 피해주들 꼭 여러분 포트에 좀 담아 두셔야 될 듯 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 아시죠? 시장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60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고점을 이번 단기적으로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2600, 제 같은 경우는 2680까지 최대. 그래서 요 구간 정도가 한번 고점이 나올 거라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어제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가 18,000원 정도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 18,000원에서 또 한번 휘둘렸다가 최대 한 2만원 정도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연결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고점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2,500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최대 한 2,700만 잡아도 이제 20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포인트 버티면요, 급등 한 서너 분만 해버리면 금방 갈 수도 있는 자리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개별주들이 시세를 내기는, 제가 지금 경험적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를 대량으로 사 들어올 때, 우리가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제는 지수가 뭐 좋아, 잘 되겠네, 뭔가 잘 되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국인들이 너무 코스피 쪽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SK 하이닉스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이 이게 독식해 버리면요, 의외로 코스닥은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왜냐면 자금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거든요. 외국인들 자금, 또 기관 자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개별 종목도 내리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리지는 않지만 조금씩 꾸역꾸역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굉장히 탄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또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개별주가 쉽지 않다. 이러다가 잘못 너무 답답하니까 뭐 괜히 급등주 따라다니고 하다 보면 또 계좌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께서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예전에 저는 굉장히 그런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막 급등주도 많이 했지만, 또 급등주를 발굴해서 정말 바닥까지 깡통까지 찼다가 다시 또 일어서기도 했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째는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잃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언젠가 오거든요. 큰 기회가 나한테 한번 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때를 기다릴 때까지는 절대 잃지 않아야 되고, 잃지 않아야만이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일단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4번 타자 코로나 피해주들은 이제 조금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하학주 자동차주 보셨죠? 아마 피해주들도 아마 그 정도 선까지는 길게 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조금 올랐다가 또 중간에 박스권 만들면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또 조금 올랐다가 또 박스권 만들면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나올수록 굉장히 지겨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코로나 피해주를 100% 담게 되면 지겨워서 못 견디는 사람 많으실 수 있으니까, 일부 포트에 담으시고 또 일부 조금은 좀 내가 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을 조금 포트에 하셔서 이번에 포트 구성을 좀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종목을 말씀드린 건 이미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아자동차는요 6만 100원, 6만 1000원 정도를 좀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6만 1000원요. 오늘 6만 100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 6만 1000원이면 그래봤자 한 1.5%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거의 단기적으로 이제 기아차 고점이 왔다. 기아차 고점이 왔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한 번 더 다시 눌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삼성물산의 이런 종목들은 오늘부터 조정이 조금 시작되는 것 같죠. 이미 삼성물산 어제 보조지표 보시면 굉장히 가열권이었다는 거 보셨을 텐데요. 어제 이 보조지표 보이시죠? 그죠? 자, 그리고 IA라는 종목, 동전주 있었죠? 이 종목 그래도 좀 잘 버팁니다. 지금은요.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574원 정도 한번 목표가를 보시고, 장중 터치 목표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하나 둘 셋, 요 종가가 얼마죠? 553원이죠. 적어도 553원은 넘기는 그런 종가가 한번 나오면 이 종목도 오파가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일단 그 구간에서 한번 잘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이 좋으신 분들은 다시 조정 후에 재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은 잠깐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온 게 아닌가. 오늘 조금 올랐죠. 0.14% 올랐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좀 조정이 임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뭐 보유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네, 짧게 또 비중 조금 조절하시면서 또 예, 저점 매수하시고요. 이번에 꼭 여러분께서 4번 타자 코로나 피해주들 중에서 잘 분석하셔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호텔 신라 뭐 자주 말씀드리니까 이 종목을 사실한 뜻은 아닌데 이 종목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다는 얘기입니다. 호텔 신라 한번 보시면요. 일봉을 한번 보시면 뭐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 구간이 이제 이 박스권 고점이고 요 구간이 박스권 저점인데 사실은 그죠? 요 구간이요. 이 구간을 얼마 동안 행보를 했습니까? 요 구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구간을 행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행보했던 요 구간을 좀 진하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행보했던 요 구간을 이렇게 행보했던 구간은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인 용트림이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다시 보조지표가 가열권이기 때문에 조금 눌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CCI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다시 눌러지겠지만 이번 눌림목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아침장 이후로는 바로 시장은 조정 국면에 단기적으로는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큰 조정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한 2,400포인트 정도 에코프로비엠 종목 기준으로는 한 13만 5천에서 13만 6천 원 정도 그 후반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